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 없죠. 사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도 함께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73이신 김순자 할머니. 이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년 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셨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날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분은 당신을 낳아준 자식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엄마 뒷바라지까지는 못하겠어요. 믿기시나요? 자식 셋을 키우느라 당신의 젊음을 다 바친 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피보다 진한 게 뭘까요? 예전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입니다. 돈이 피보다 진합니다. 이 말이 슬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가치가 떨어져야 하나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해야 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서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 모두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떡볶이를 만들어 학교 앞에서 파셨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우리 애들만은 배고프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애들만은 공부 잘 시켜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잔 하시면서 우셨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내가 해냈구나. 우리 아들 대학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70을 넘기시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남편 병원비로 다 써버렸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예전엔 바로 받았는데 이제는 나중에 걸겠다고 하더랍니다. 명절에 세뱃돈 챙겨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더랍니다. 아, 엄마는 이제 쉬셔야죠. 그런 말을 하면서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느끼셨답니다. 저 말 속에 진심이 없다는 걸. 저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병원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니? 그 다음에 들은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차 할부금에 정말 빠듯해요. 죄송해요.
이번엔 좀 어려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아, 이제 나는 짐이구나. 내 자식한테 짐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말입니다. 단 한 번 도움을 청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거절이었습니다. 물론 아들도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디 쉬운가요? 하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자식들한테 연락을 잘 안 하신다고 합니다. 괜히 부담 줄까 봐서요. 괜히 짐이 될까 봐서요. 명절에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신답니다. 자식들이 연락 오면 받기는 하지만 짧게 끊으신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물으셨답니다. 순자 씨, 요즘 아들들은 잘 있어요? 그럼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네, 잘 있죠. 바쁘더라고요. 다들 바쁘게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너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가 말입니다. 나이 들고 돈이 없어지니까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요.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들이 정말 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효자도 있고 효녀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각박해져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전부인 시대가 되어서일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제력이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이게 비단 남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피를 나눈 자식한테도 일어난다는 게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답니다. 내가 돈이 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집 한 채라도 남겨뒀더라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냉정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을 살아가십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견디고 계십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느니 차라리 혼자 외로움을 견디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식한테 섭섭한 마음 가져보신 분들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자식만 그럴까요? 형제는 어떨까요? 친구는요? 지금부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김영자. 할머니보다 3살 어립니다. 어릴 때부터 두 자매는 정말 친했습니다. 언니 동생 하면서 붙어 다녔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시장도 함께 가고 수다도 떨고 때로는 서로 집에 가서 밥도 해먹고 그랬습니다. 자식들도 서로 잘 알고 지냈습니다. 사촌끼리 친구처럼 지냈죠. 할머니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참 좋았어요. 동생이랑 수다 떨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무슨 고민 있으면 제일 먼저 동생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부터 동생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걱정도 많이 해줬습니다. 언니,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도 하고요. 실제로 처음 몇 달은 동생이 반찬도 가져다 주고 용돈도 좀 줬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반찬도 가져다 주지 않았고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생도 자기 살림이 있고 자기 식구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생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꼭 갚을 테니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동생의 반응이 차갑더랍니다. 언니, 나도 여유 없어. 우리 집도 애들 대학 등록금에 빠듯하거든. 미안해. 그리고는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남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내 동생이 맞나? 어릴 때 내가 밥도 해주고 옷도 해입혀주고 그렇게 아끼던 내 동생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동생한테 연락을 거의 안 하십니다. 명절 때도 문자 한 통만 보내십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동생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더랍니다. 명품 가방도 새로 산 것 같더랍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준다더니 저런 건 살 돈은 있구나. 나한테 100만 원이 아까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물론 동생도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사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니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관계도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 의린이 정인이 하면서 끈끈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관계가 변합니다.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할머니는 이웃 할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동생이 나를 피하는 게 느껴져요. 내가 돈 달라고 할까봐 무서운가 봐요. 그 말을 하시면서 쓴웃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오랜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모임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차 한 잔 마셔도 돈이 들고 밥 한 끼 먹어도 돈이 들잖아요. 할머니는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모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나와? 아프니?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는 꼭 나갈게. 하지만 계속 빠지니까 친구들의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어느새 모임 소식도 들리지 않더랍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기 빼고 따로 모임을 한다는 걸요.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친구들을 마주쳤는데 다들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 가냐, 밥 먹었냐, 그렇게 물어보고 한참 이야기했을 텐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때 느꼈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도 끼지 못하는구나. 돈 없는 사람은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여러분, 슬픈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경제력이 비슷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얻어먹고 얻어타면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물론 진짜 친구라면 그런 거 상관없이 함께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우정이니 의리니 하지만 막상 돈 문제가 끼어들면 달라집니다. 할머니는 요즘 거의 집에만 계신답니다. 나가봤자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쓸 돈도 없으니까요. 텔레비전 보시고 라디오 들으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십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 보신답니다. 자식들 어릴 때 사진, 남편이랑 찍은 사진, 동생이랑 찍은 사진,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다들 나를 좋아해줬는데, 이제는 다 흩어졌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돈 없는 노인의 현실입니다.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다 떠나갑니다.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는 노년. 이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다 개인의 잘못일까요? 할머니가 돈을 못 모은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노년에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번 돈을 모두 자식 교육비에 쓰셨기 때문입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등록금, 생활비, 책값, 학원비. 그거 다 대주시느라 할머니는 정작 당신 노후 준비는 못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자식만 잘 되면 나중에 자식이 부모를 모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집값은 비싸고 월세는 비싸고 물가는 오르고 결혼해서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거기에 부모까지 모시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할머니 세대는 이걸 이해 못하십니다. 우리 때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정말 살기 힘드니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는데 노후 준비를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머니 세대가 젊었을 때는 연금 제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자식 잘 키우고 그러면 나중에 자식이 알아서 모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각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하는데 이미 할머니 세대는 그럴 기회를 놓쳤습니다. 거기다가 조기 퇴직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은 60세만 되어도 퇴직하라고 합니다. 아직 일할 힘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나이 때문에 밀려납니다. 할머니의 남편도 그랬습니다. 58세에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디서도 안 뽑아주더랍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 됐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작은 가게는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결국 가게 문 닫고 빚만 잔뜩 졌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할머니가 모아둔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면서 병원비까지 들어가니까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중에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개인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조기 퇴직시키면서 재취업 기회는 안 주고 연금은 턱없이 적고 의료비는 비싸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평생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할머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만 세상이 할머니를 지켜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한답니다.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 세대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가난한 건 개인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가 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노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분들은 당신네 시대에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다만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난한 노인분들 계시면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셨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다만 노년에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밤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하십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심장도 정상,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다 정상인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답니다.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쌓인 게 있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냥 웃으셨답니다. 마음에 쌓인 거요. 그야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이건 화병 같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약을 들여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화병.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병입니다. 특히 중년, 노년 여성분들한테 많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할머니의 화병은 어디서 왔을까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억울함.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냉대뿐인 서러움. 형제한테도 친구한테도 외면당하는 외로움. 이 모든 게 쌓여서 화병이 된 겁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혼자 생각하신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하십니다. 어떤 날은 화가 치밀어 오른답니다. 자식들한테, 동생한테,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참으십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더 관계만 나빠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사귀십니다. 그렇게 사귀고 사귀다 보니 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화병은 단순히 마음이 우울한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몸이 아픕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두통이 생깁니다. 심하면 공황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검사상으로는 다 정상이니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꾀병이라고 합니다. 멀쩡한데 아픈 척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순자 씨, 병원에서 이상 없다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요?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집니까?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미래도 불안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할머니는 그때 느꼈답니다. 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구나. 다들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더 외롭고 서러웠답니다. 화병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병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가거나 불안장애로 가거나 심하면 자살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 때문입니다. 외로움 때문입니다. 무시당하는 삶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힘들 때 그런 생각 해보셨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참으셨답니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거야. 아직 포기하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셨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꾀병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픈 겁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지만 그것도 병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말을 하세요. 누구한테든 말을 하세요. 복지관 상담사한테도 좋고 이웃 할머니한테도 좋습니다. 말을 하면 조금이라도 풀립니다. 할머니도 최근에 복지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는데 용기 내서 가봤더니 상담사 선생님이 정말 잘 들어주시더랍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할머니를 힘들게 한 거예요. 할머니는 잘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펑펑 우셨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하더랍니다. 가슴에 쌓였던 게 조금 풀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러 가신답니다. 화병은 완전히 낫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고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병만 문제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남편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더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할머니의 남편 이춘식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고스란히 집에 갖다 드렸습니다.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8세에 회사에서 명예퇴직당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안 뽑아주더랍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요.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뭘 못하냐고 항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 후로 이춘식 씨는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으니 좀 쉬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무료하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무기력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집에서 빈둥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한테 손 벌려서 용돈 받아 쓰는 게 창피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드리면 이춘식 씨는 받기 싫어하셨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돈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받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보였거든요. 평생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눅 들어있는 모습, 그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춘식 씨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소주 한 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양이 늘어나더니 낮에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여보, 술 좀 그만 마셔요. 몸 버려요. 하지만 이춘식 씨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술 한 잔 마시는 게 잘못이야?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 하셨습니다. 남편이 왜 술을 마시는지 알았거든요. 현실이 괴로워서, 자신이 초라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그걸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돈은 더 나가고 건강은 더 나빠지고 부부 사이도 틀어지고 악순환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춘식 씨가 술 마시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어?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어? 이게 내가 살 인생이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할머니도 같이 울었답니다.
남편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평생 가장으로서 책임감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괴로움.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은퇴한 남성들이 겪는 고통을 아십니까? 여성은 그래도 집안일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직장이 전부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이런 질문 앞에서 많은 남성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춘식 씨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남편이 없더랍니다. 어디 갔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랍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요? 잠은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춘식 씨가 조용히 대답하셨답니다. 잠이 안 와. 생각이 많아서.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러자 이춘식 씨가 말씀하셨답니다.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아. 가족한테도 짐만 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울컥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떡해요? 당신은 내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같이 버티자. 포기하지 말자. 그 후로 이춘식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적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야. 비록 적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남편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일을 하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은 수입이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춘식 씨가 복지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예전에는 낮까지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만 봤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에 4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고작 4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이춘식 씨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한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저녁 반찬 하나 사올게. 그러면서 슈퍼에 들러 생선이나 고기를 사오십니다. 할머니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다시 당당해졌다는 게 고마운 겁니다. 남편의 눈빛이 살아났다는 게 기쁜 겁니다. 할머니도 용기를 내서 복지관에 가보셨습니다. 거기서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다. 노인들이 아이들한테 한글이나 수학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하지만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인생 경험이 가장 큰 배움입니다. 아이들한테 할머니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초등학생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었고,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할머니, 저 숙제 다 했어요. 그렇게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할머니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만나겠구나. 오늘은 뭘 가르쳐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받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큰 돈입니다. 내가 번 돈, 내 능력으로 번 돈.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그 돈으로 남편한테 양말을 사드렸습니다. 여보, 이거 신어봐요. 내가 번 돈으로 샀어요. 남편이 웃으시면서 받으셨습니다. 고마워. 잘 신을게. 그 순간 두 사람은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던 그때로요. 여러분, 이게 작은 수입의 힘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직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라고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요. 할머니도 그걸 느끼십니다. 복지관에 가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만납니다. 같이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웃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춘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이 일하는 할아버지들이랑 친해져서 가끔 소주 한 잔씩 합니다. 예전처럼 혼자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마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은 저런 사람을 만났어.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습니다. 남편이 다시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작은 수입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그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작은 돈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한테 과자 하나 사줄 수 있고, 배우자한테 선물 하나 할 수 있고, 친구한테 밥 한 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거지처럼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 마음만은 부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할머니가 진짜 부자가 되신 거죠. 돈은 적지만 마음은 풍요로운 부자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복지관 게시판에서 어떤 글귀를 보셨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결정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멈춰 서셨습니다. 마음의 온도라. 나는 그동안 내 마음의 온도를 지켰던가?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할머니는 생존에만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집세를 낼까? 어떻게 하면 병원비를 마련할까? 그런 걱정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만, 내 고통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폐지를 주워서 파십니다. 하루 종일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모으십니다. 엄청 힘든 일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할아버지가 항상 웃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물어보셨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답니다.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날씨 좋으니까 기분도 좋아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니.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행복할 수 있다니. 할머니는 그동안 행복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날씨가 좋은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폐지를 조금 많이 주운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웃으십니다. 할머니는 그날 깨달으셨습니다. 아,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의 마음이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웃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네.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밥을 먹습니다. 길을 걸을 때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이웃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네, 할머니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작은 교감이 할머니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화분에 물을 줍니다. 할머니는 작은 난초 화분을 키우십니다. 한때 시들었던 난초가 요즘 다시 잎을 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난초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이 난초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겠지? 늙고 병들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김순자, 포기하지 마.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마음의 온도를 지킨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가난해도 외로워도 아파도 다른 사람한테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마음의 온도입니다. 할머니는 요즘 복지관 아이들한테도 그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치고 싶으시답니다. 아이들아, 힘들 때도 포기하지 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해.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야. 아이들이 그 말을 다 이해할까요? 아마 지금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크면 알 겁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의 의미를요. 할머니는 이제 자식들한테도 연락을 합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운한 마음으로 전화했습니다. 왜 연락 안 하니? 나는 내 엄마인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합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힘들지는 않니? 엄마는 잘 있어. 걱정 마.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합니다. 자식들도 놀랍니다. 엄마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우울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밝습니다. 큰아들이 물어봤답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하셨답니다. 응, 엄마 요즘 복지관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 보람도 있고 좋더라. 아들이 대답했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건강만 챙기세요. 통화는 짧게 끝났지만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한테 큰 걸 바라지 않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단번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집니다. 동생한테도 먼저 연락했답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우리 다 어렵게 사는데 뭐. 그 후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하면 상대도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붙잡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이 차갑다고 나까지 차가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나도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김순자, 오늘도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도 잘 살 거야. 그 작은 다짐이 할머니를 지탱합니다. 돈은 여전히 없지만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가난하지만 비참하지 않습니다. 늙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온도를 지키세요.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당신의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키세요. 그게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내 부모님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우리 사회에는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노년에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대뿐인 분들. 이분들이 잘못하신 게 있나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당신네 시대를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다만 세상이 바뀌었고 그 변화에 적응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한테 외면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병으로 고생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복지관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수입이지만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은 부족하고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고 여전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절망적이고 우울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자신을 존중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비참하지 않아요. 나는 늙었지만 쓸모없지 않아요. 나는 외롭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 속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 힘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늙어도 꺾이지 않는 존엄입니다. 돈이 있어서 존엄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켜서 존엄한 겁니다. 건강해서 존엄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존엄한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줘서 존엄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인정해서 존엄한 겁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복지관에 나가십니다. 아이들을 만나러요. 아이들이 반겨줍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래, 왔어.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간단한 반찬거리를 삽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두부 한 모, 김치 조금. 많은 건 못 사도 마음만은 넉넉합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복지관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밥은 소박하지만 대화는 풍성합니다. 오늘 뭐 했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말없이 밥만 먹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가끔 손을 잡습니다. 말은 없어도 서로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창밖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할머니는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큰 행복이 아닙니다. 작은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별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의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가끔 옛날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 힘들었던 시절,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던 시절,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지혜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똑같이 사실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할머니의 인생이었으니까요. 그게 할머니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하고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인생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어도 일어서는 겁니다. 쓰러져도 다시 걷는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러 번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걷고 계십니다. 천천히지만 꾸준히 걷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김순자, 포기하지 마.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언젠가 봄이 올 거야. 그 믿음으로 할머니는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신가요?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할머니도 여러분만큼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 잘 버티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언젠가는 여러분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미소 지을 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늙어도 꺾이지 마세요. 가난해도 비참해하지 마세요. 외로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도 잘 살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